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연습 홍재합니다. 오늘은 미래 글로벌 무역 전쟁의 핵심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와 같은 무역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아닌 걸로 점차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점은 기술력이고 중국의 강점은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인구의 저렴한 노동력, 이것이 로봇과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더 이상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즉 가격이 국가 간 무역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술력, 설계 능력, 공급망 통제력 등 이러한 것들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비바미 맨발 신발, 어싱 신발,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우선 생산 자동화와 인건비 격차의 무력화. 과거에는 저임금 국가, 인건비가 싼 나라가 생산의 중심이 됐어요. 왜냐면은 섬유,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농업, 이런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건비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생산 거점이 이제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 인프라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경쟁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우위. 어느 나라가 더 기술을 더 빨리 개발하느냐. 그리고 정밀 제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한 공정 능력. 이런 것처럼 사람의 손을 떠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 만드느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설계력 및 지적재산권. 제품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특허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핵심 자원과 공급망 통제를 히토류, 반도체, 고급 소재 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공정, 그리고 ESG 충족. 이제 ESG는 글로벌 환경이 지금 지구의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나빠지다 보니까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아직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수입을 할 때 이것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중요한 수입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ESG 그리고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와 문화 파워, 소비자의 신뢰와 브랜드 충성도. 이제는 과거처럼 가격이 전부가 아닌 이 제품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감성에 맞느냐. 과거 이 회사의 행태는 어땠는가, 이러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브랜드, 이 브랜드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서도 과거에는 인건비가 싼 나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건비가 자동화 기술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죠. 그러면은 로봇과 자동화 기술, 로봇으로 통칭되는 이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을 자기네 나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자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라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저 로봇 기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산업도 이제는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야,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해 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또 하나는 뭐예요? 연구개발을 R&D를 가장 빨리 하고 잘하는 최첨단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 중심의 생산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미국에서 만드는 거나 중국에서 만드는 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전 세계에서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죠. 인구 비율 대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쭉 가면은 뭐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높아졌어도 로봇이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들을 많이 커버하고 다시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거죠. 결국은 누가 더 똑똑하게 만들고 더 유연하게 생산품들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공급망을 구성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무역 전쟁은 어때요? 똑똑하게,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하게는 자원도 있지만 신뢰성이에요. 중국처럼 공급했다 말았다 이거 신뢰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미래 글로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미래 무역 전쟁은 제조 비용이 아니라 기술, 창의성, 지속 가능성, 신뢰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어느 한 부분만 강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져서 엮여져서 하나의 시스템화 됐을 때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소들 5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비록 중국 옆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가장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거기다가 로봇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하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생각 연습, 미래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